예,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어떤 화물을 실는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트림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의 잠긴 깊이라거나 가시거리 계산한 얘기를 했죠. 이제는 실제로 그 화물 칸을 채우는 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했나? 아닌데. 여기부터인가 보다. 실제 화물 칸을 어떤 식으로 채우는지를 볼 건데,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탱크 플랜을 세우면서 그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무게, 여기 있죠. 가득 채웠을 때 무게, 그 다음에 그때 부력 중심, 무게 중심, 수직 방향 무게 중심, 길이 방향 무게 중심, 좌우 방향, 횡 방향 무게 중심 등을 계산을 할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료 탱크는 잘해도 98%까지 채운다, 100%못 채운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참조선 자료 162쪽부터 세 쪽이 그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출발 컨디션입니다. 출발할 때는 탱크를 가득 채워요. 98%까지. 각각 채웠을 때의 무게 중심 위치를 한 번에 내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는 화물칸하고 밸러스트 워터들을 수정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미 출발, 도착, 중간 세 가지의 운항 조건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애들은 미리 값들을 계산을 해놔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연료 탱크는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토탈 퓨얼 오일이 얼마야? 한 2,000톤 정도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젤 오일도 계산하면 150톤 정도. 그 다음에 가솔린도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면 좋은데 안 해도 그러니까 평가할 때 집어 넣으면 추가 점수 있는데, 가솔린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윤활유 탱크도 있는데, 윤활유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윤활유 탱크로 퉁쳐서 설계를 해도 돼요. 평가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레시워터 탱크 500톤이나 물을 싣고 가고요. 나머지 이제 잡스러운 건 50톤이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일일이 배치하는 것도 일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이제 그 화물들, 선원들 화물이나 등등. 그 다음에 DWT 콘스탄트는 이제 그냥 여유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값들까지 더하면은 벙커링이라는 게 토탈 3,000톤이 나온다. 출발할 때. 그 얘기가 나오죠. 벙커링이라는 건 그 배에다가 액체로 된 뭔가를 싣는 게 벙커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발을 위한 준비로 연료나 물을 가득 채우는 게 벙커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무게, 그 다음에 각각의 무게중심 위치들까지 계산이 나오겠죠. 앞에 있는 것들 다 합쳤을 때 그 무게예요. 얘는. 옆에는 이제 반절 조건이거든요. 반절 조건은 뭐를 얘기하나 봅시다. 보니까 기름을 쓰긴 썼는데 어디부터 썼냐면은, 계산이 이렇게 되나요? 좀 이상한데? 1980톤에 반절을 썼으니까 990톤은 되겠죠. 1980톤에 반절이니까 990톤. 근데 그 990톤을 어디서 끌어다 썼냐라는 건데, 여기 좌우 비교해 보시면은 넘버 원 연료 탱크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어디서부터 끌어 썼냐면은 넘버 원부터 끌어 쓴 거예요. 선수 쪽 탱크에. 선수 쪽 기름 탱크 쓰고, 두 번째 기름 탱크 반절 정도 쓰고, 나머지는 꽉 차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하프 컨디션입니다. 뒷부분도 똑같겠죠. 디젤 오일도 어디 탱크 먼저 썼을 거예요. 걔 먼저 달고. 그러니까 모든 탱크가 똑같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거부터, 아니면은 어디 특정한 위치부터 연료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걔네들 먼저 줄어든다는 거예요. 프레시워터는 보면은 탱크가 좌연 우연밖에 없거든요.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연 우연 탱크를 한쪽 먼저 쓰면 배가 옆으로 기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좌연 우연은 똑같이 반반씩 쓴 걸로 계산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토탈 벙커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반절 정도 돼야겠죠. 처음 출발할 때. 3,000톤의 반절 정도인데, 반절보다 좀 크잖아요. 왜냐면은 DWT 콘스탄트는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분 값이니까. 그 다음에 윤활유도 보면은 반절 쓰지 않았죠. 윤활유 4분의 3 썼다고 했잖아, 아까 앞에서. 그럼 그런 점에서의 사소한 차이가 있어서
벙커링의 무게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마지막은 도착할 때 컨디션인데, 도착할 때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10분의 1만 남기죠. 연료도 10분의 1만 남기니까 세 번째 연료 탱크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 다른 잡스런 탱크들, 실제 저장하는 탱크들은 연료 탱크 3번으로 끝났고요. 나머지는 엔진에 들어가려고 처리하는 뭐 그런 탱크들이에요. 거기는 꽉 차 있겠죠, 아직. 그 다음에 뭐 디젤이나 뭐 등등 애들도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고, 프레시 워터도 좌연 우연 탱크 똑같이 끌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10% 담아.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토탈 벙커링은 500톤이다 라는 거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선 출발, 도착, 그 다음에 반절 채워놓은 항해 중간 그 컨디션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뒤에서는 그런 그 벙커링 더하기 화물 평형수, 벙커링 더하기 이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노멀 발라스트라고 하면은 화물하고 평형수가 어떤 배치입니다 라는 게 짠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첫 페이지는 탱크들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밸러스트 워터를 AP 탱크 빼고, AP는 선미 쪽인데 어차피 엔진이 있어서 무겁잖아요. 걔 빼고 다 채운 게 돼요. 그냥 채운 거예요. 연료 평형수 채울 수 있는 탱크에 가득 채운 거예요. 자세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 채우고 그때 무게는 이 정도 나옵니다. 각 탱크들을 100% 채웠을 때 무게중심 위치 당연히 나오죠. 그걸 다 더해서 밸러스트의 중량이랑 무게중심, 그 다음에 벙커링 앞에서 출발 상태 벙커링이죠. 무게랑 무게중심. 그렇게 하면은 데드웨이트 전체의 무게와 무게중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 자체의 무게와 무게중심 다 구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전체 배의 무게와 무게중심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무게와 무게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스태틱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 LCG가 나오는 같은 LCG가 나오는 LCB를 찾을 수 있죠. LCG가 아까 이거였나? LCG와 비슷한 값이 나오는 LCB이면서 이 무게랑 같은 무게가 나오는 배수량 조건 찾을 수 있죠. 이거 두 개가 앞에서 지금 구한 배의 실제 무게 분포와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그때 트림을 계산을 해주고, 그 트림일 때의 그 GM 여러분들이 원래는 KEM부터 계산을 하죠. KEM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G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수직반 무게중 9m. 그러니까 그 GM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KG로 그대로 오니까 KEM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KG는 여기서 나왔고 KM은 여러분들이 빈 껍데기 배 가지고 그 앞에서 이미 계산해서 하라고 했었잖아요. KN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메타센터는 같이 구할 수 있으니까 KM도 같이 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GM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자면은 프로펠러가 잠긴 깊이도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왜냐면 프로펠러가 뭐 스테이션 몇 번에 위치를 했고 뭐 한 0.3 정도에 위치할 거예요. 스테이션 0.3이 그러면은 이 흘수 조건에서 물 아래로 얼마만큼 잠겨 있냐까지 계산되잖아요. 그럼 그 물의 잠긴 깊이를 프로펠러 지름으로 나눠주면 프로펠러 침수 깊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값들이고요. 그러니까 밸러스트 탱크랑 화물칸에서 하는데 지금은 노멀 밸러스트니까 밸러스트 탱크만 물에 가득 채운 거예요. 나머지는 손 안 대고. 그때 배 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합설계 보고서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이럴 테니까. 어쨌든 해보면은 이렇게 가라앉고요. 선수 탱크랑 선체에 있는 모든 밸러스트 탱크를 다 물을 채운 거죠. 선미 탱크 빼고. 원래 여긴가에 AP 탱크 있어요. 걔 빼고 나머지는 다 물에 채웠을 때 이런 정도 배의 자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실행글, 배가 횡경사를 줬을 때 그때 KN이랑 뭐 GZ 등등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GZ 커브를 구해야 됩니다. GZ 커브는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배가 기울 때 GZ 값을 구해서 무게 중심에서 수평으로 가가지고 그 메타센터에서 내려오는 선이랑 만나는 그게 Z 값이잖아요. 그래서 GZ가 이 길이잖아요. GZ 곱하기 배에 무게를 해주면 그게 복원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GZ가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초 0도일 때 GM 값,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쭉쭉 읽어보면은 30도 이상일 때 GM, GZ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뭐 최대 GZ가 25도보다 뒤에서 나와야 되고 등등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곡선의 면적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판으로 침수되는 각도가 30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다 그걸 만족을 하니까 오케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 GZ 커브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어라이벌이니까, 예, 어라이벌 컨디션에서 뭐만 바뀌었어요? 물은 그대로 다 채우시고 그 벙커링만 10분의 1로 줄었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GZ 커브도 그려주시면 되고. 헤비 발라스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GZ 얘기했을, GA 얘기했을 때, 일반 배치 얘기했을 때 화물칸 넘버 3에 물 채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걔를 밸러스트 탱크로 쓸 때가 헤비 발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가 빠졌냐면요. 넘버 3 WBT가 빠졌을 거예요. 아마 앞에랑 비교를 해볼까요? 네, 여기는 넘버 3 WBT가 있는데 걔는 빼고요. 걔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죠. 네, 걔는 빼고 가운데 대신 화물 칸을 채웁니다. 넘버 3를. 그래서 아까 넘버 3 원래 WBT가 한 15,000톤, 1,500톤 들어갈 텐데 걔 말고 화물칸 자체에 물을 채우니까 밸러스트가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 배수 DWT가 밸러스트 양이 막 늘면서 DWT가 많이 커지고 물에 더 많이 잠겨요.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 위치랑 또 무게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응되는 트림이랑 뭐 배수량을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계산해 주시면 되고, 뭐 배를 트림을 1cm 주는데 필요한 모멘트 값도 계산되고 1cm 바뀌는데 배수량 크기 변화도 나오고 등등 하죠. 뭐 이건 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배치도만 봐도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화물을 하나도 안 싣고 밸러스트 탱크에만 물을 채웠는데 3번 밸러스트는 배 둘레에 있는 애가 아니라 화물칸 자체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원래 제가 여기 그거를 저기 하중 곡선을 안 그렸네.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어라이벌이니까 벙커링 10분의 1 그것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화물을 실었을 텐데 우선 보세요. 1에서 5번까지 화물칸에 대해서 100%를 채운 거예요. 근데 그 100%가 여기 있다. 어떤 화물을 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7번은 드래프트 로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7번은 뭐냐면은 설계 일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드래프트 로딩 맞나? 디자인 드래프트니까 맞아요. 여기 디자인 드래프트니까. 그럼 어떤 화물을 실었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화물의 비중량이 0.6067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가벼운 뭔가 화물을 실은 거예요. 곡물이나 그런 거겠죠. 그때 계산을 해가지고 뭐 쭉 내놓은 건데 밸러스트 워터 있어요. 여기에 한 칸도 없죠. 밸러스트 워터 안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배가 그래도 트림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치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포어랑 아프트의 홀수 차이가 1.8m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크진 않아요. 있긴 하지만 왜 있겠어요? 밸러스트 워터를 아예 안 채웠으니까 우리가 트림을 조절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화물칸에 비중 0.6067짜리를 채웠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어라이벌 조건이니까 벙커링만 줄었죠.
그래서 벙커링은 잠깐만 여기가 얘는 이거고 예, 벙커링만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 이제 스캔틀링인데 스캔틀링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화물칸에 뭐를 채웠어요? 무게 비중 1.00짜리를 채웠다고 해서 나온 게 스캔틀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말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스캔틀링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보고서 쓸 때도 노말 뭐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또 노말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뭐 별 가이드를 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도착할 때 스캔틀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맞다 여기 노말은 지금 원래 스캔틀링 홀수보다 아래쪽에서 배 홀수가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캔틀링 홀수 이미 그었죠. 2분 킬 기준으로 얼마만큼 있잖아요. 근데 노멀 홀수는 걔보다 아래쪽에서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우리가 어쨌든 스캔틀링 아래에만 홀수선이 있으면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러니까 트림이 있어도 되는데 스캔틀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꽉꽉 채워가지고 트림이 발생을 안 하도록 홀수를 최대한 위까지 몰아붙인 거거든요. 배수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스캔틀링에서는 트림이 0이 되도록 맞춰주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출발할 때는 어떻게 상관이 없었는데 도착할 때는 선미 쪽에 있는 연료랑 물이랑 뭐 그런 걸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가 뒤가 뜨겠죠. 아니면은 뭐 앞이가 뒤가 뜨겠지. 그러니까 걔를 막으려면은 선미에다가 선미 쪽 밸러스트에 다시 물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스틸 코일에 대한 것만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멀티 포트 로딩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보고 한번 직접 맞춰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카고 홀드에 화물칸 1번에서 5번까지에 비중은 100 써놨는데 얘는 그냥 써놓은 거고요. 무시하세요. 여기에 무게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비중 100 집어넣어봐야 100% 채웠을 때 화물칸에 이 값 안 나오잖아요. 얘보다 큰 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스캔틀링이잖아요. 그래서 걔랑 상관없이 그냥 이 무게만 실렸을 때 무게 중심도 보면 밑에서 3m거든요. 근데 앞에서 스캔틀링 보면 밑에서 한 10m 돼요. 그러니까 화물칸을 그대로 다 채우면은 무게중심 위치가 바닥에서 10m 정도로 올라오는데 킬에서 근데 스틸 코일은 여기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스틸 코일이 되게 무거워서 배 밑바닥에만 깔아도 충분하거든요. 이미 그 무게 많이 쓴 거예요. 밑바닥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3m 정도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쭉 계산해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여기 추가로 밸러스트 탱크도 좀 넣었어요. 물을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50%씩 채웠네요. 왜냐면은 1번 탱크가 제일 앞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좀 채워서 원래는 배가 뒤가 가라앉는데 앞쪽에 물을 좀 채워서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출발 도착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로딩을 안 썼나? 여기 멀티풀 있구나. 멀티풀 포트는 이것까지 하고 로딩 얘기할게요. 멀티풀 포트는 출발할 때는 화물칸 3개 채운 거 출발할 땐 3개 채우고 중간에 가득 채우고 끝날 때 가득 채우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3개 채웠으니까 앞쪽이 좀 뜨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밸러스트 워터를 채워가지고 트림을 그래도 0에 가깝게 맞춰주고 기본적으로 화물을 실었을 땐 트림을 0에 가깝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중간에 다른 항구 들러서 여기 채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스캔틀링 로드로 맞추는 거죠. 뒤쪽에 물 좀 채워줬고 왜 물을 채웠냐면은 중간까지 하프 벙커니까 중간까지 항해하면서 연료랑 물 좀 썼잖아요. 그만큼 밸러스트 다시 채워서 무게 맞춰준 거예요. 이제 다 가가지고는 완전히 뒤쪽이 비었으니까 물이랑 연료 때문에 이제 거기에 다시 맞춰서 밸러스트를 더 넣었죠. 여기 이렇게 채우다 만 거는 완전히 안 쳤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종강도 그래프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종강도 그래프는 격벽 위치에 대해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그 위치들은 다 여러분들이 해석할 게 프로그램은 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벌크헤드니까 격벽이거든요. 격벽들 위치별로예요. 그러니까 선수격
프레임 0이 제일 뒤에요. 37번 프레임이라고 해도 X방향 위치로 보자면은 얘는 선수격벽. 화물칸 1과 2 사이, 2, 3 사이 뭐 쭉쭉 가요. 그 다음에 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물칸 5하고 엔진실 격벽. 그 다음에 얘는 엔진실 뒤쪽 격벽. 그래서 거기에서의 각각 쉬어 포스랑 밴딩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계산을 각 조건별로 해주시면 되죠. 이미 무게중심 알고 배 그 흘수에 따른 이 부력 분포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거기 데이터만 끌어다가 식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 스테빌리티 내용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